베일 벗는 암살 미스터리. 지금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용의자 4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그들의 국적은 북한이라는 것이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의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해진 소식 간단히 요약해드리면요. 말레이시아 경찰 용의자 4명의 신병을 확보했는데 이 중에 북한 국적의 용의자가 4명이라는 소식입니다. 북한인 리정남, 57살, 오정길, 55살, 홍성혁, 34살, 리희연, 32살, 이 4명이 북한 국적자로 알려지고 신원 확인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사람들이 이 같은 암살에 연루가 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배후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제기되었던 그동안의 의문이 보다 더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실시간으로 현지, 콜라룸푸르 현지에서 전해지고 있는 그림 함께 보시고 계시는데요. 북한인들이 다수 이 암살의 배후에 또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국적자 두 명이 추가로 더 있다고 하는데요.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군요. 그 중에서 2명은 지금 체포됐다고 합니다. 이정철을 포함한 남자 2명, 여자 2명이 체포가 됐는데 여자 2명은 잘 아시다시피 LOL 티셔츠를 입은 베트남 여성,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국적의 노란 티셔츠를 입은 여성이 여자 2명이고요. 남자 2명 중에 1명은 정찰총국 요원으로 추정이 되는 리정철입니다. 리정철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체류를 했고 그리고 가족까지 있었다고 알려지면서 어떻게 그 신분 자체가 현지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였던 이 사람이 가족과 함께 현지에서 살을 수 있었느냐, 상당히 특별한 대우를 북한 정권으로부터 받았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얘기하고 4명의 용의자 리희연, 홍성학, 오정길, 리재남 이 4사람의 출국 예정일은 2월 15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월 15일은 김정남의 암살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 당일입니다. 네, 우리 지금 상황이 속속 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정찰총국의 소속이었던 사람이 이 암살의 어떤 핵심적인 키맨이었다,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여성이 LOL 아주 눈에 띄게 어설프고 엉성하게 했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개입이 되어 있느냐, 또 이 사건과 영구 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좀 예상도 했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리재남이나 뭐 리정철을 검거함으로써 정찰총국 소속의 어떤 확인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건의 실마리를 잡은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사건의 내용 자체가 스프레이 분사해서 한다는 게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국가기에 연관이 돼 있다고 봤는데 말레이 경찰이나 여기서 빨리 조금 한 것 같아요. 잘 파악을 해가지고 결국 북한에 있던 사람들을 확인하고 조금 더 검거가 된다 그러면 이 전말을 좀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리정철을 보시면은요, 앞서 전해드렸던 이 암살 사건에 상당한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인데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1970년 5월 6일생이고 북한 여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노동자였는데 가족들과 함께 현지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했다. 그리고 저희 취재진이 현지에 가봤더니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아파트도 상당히 깨끗하고 호화로운 곳이었다. 그래서 상당한 어떤 특혜를 받았던 인물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북한 대학에서 과학과 약학과를 전공을 했고 또 유학 경험도 있습니다. 인도 대학에서 화학과 수학을 공부했고 화학과를 수학을 했고 인도도 갔었고요. 말레이시아 제약회사에서까지 근무하는 정말 북한의 보통 사람이면 꿈도 못 꾸는 이런 어떤 활약과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에서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독극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높은 사람이 이 암살의 주범일 가능성이 있다,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선 화학과를 수학했다는 점, 그리고 말레이시아 제약회사에서 근무했으면 이 독극물 같은 거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여지 상당히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경찰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리정철 같은 경우는 이제 말레이시아 입국이 2016년 작년 8월 6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은 현재 IT 회사 말레이시아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나온 경력들을 보면 상당히 화학 쪽의 어떤 그 전문성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그 가족들을 동반하고 있다는 측면에 봐서는
상당히 북한 내에서도 원래 이제 북한의 노동자들이 나오면 사실은 가족 동반은 거의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것 같고 현재 아마 이 사람과 더불어서 실제 이제 김일성 대학교를 나왔다는 걸 보면 북한 예. 내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서 이런데 아마 뭐 정찰총국이라든지 예. 이런데 이제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이제 잡힌 사람들을 보면 이제 전원 북한 그러니까 용의자가 전원 북한 국적이다. 지금 예. 이제 2명의 여성을 빼놓고는 그렇죠. 그런 걸로 보면 이번 사건은 결국 북한에 의해서 계획이 됐고 실제 시행은 이제 인도네시아 여성과 그다음에 베트남 여성 네. 이 여성들이 실행을 했지만 예. 실제 모든 것을 조정하고 계획한 것은 역시 북한이었다. 이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아직까지 이제 수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알 수는 없는데 그렇죠. 일단 오늘 오전까지 있었던 말레이시아 정부 소식통 얘기에 따르면 용의자 3명이 범행 직후에 인접국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월 15일에 출국 예정일인 사람이 3사람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그 사람들에 대한 신병이 어떻게 확보됐는지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문제는요. 주범인 리정철 잡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말레이시아에서 어느 나름대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사람, 체류하고 있었던 사람 예. 같거든요. 그러면 이 리정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총책일 가능성이 있고 네. 인접국으로 떠났던 사람들은 이 작전 때문에 잠시 말레이시아에 들어왔던 가능성이 있을 건데 그런데 총책으로 보이는 리정철이 너무나 쉽게 잡힌 점이 글쎄 이게 뭔가 다른 뒤에 배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게 그러니까 하는데요. 지금 이제 뭐 워낙에 여러 네.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네. 팩트만 정리해 보자면요. 오늘 지금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에서 공식 브리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김정남 씨는 독살 당한 것으로 보인다. 부검 그렇죠. 결과에 대한 이야기겠죠.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용의자 4명의 신병은 확보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신원을 확보했다. 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서 이 수사에 대해서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북한 국제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신병 확보한 4사람 중에 한 명이 리정철인데 네. 리정철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도 과학 관련 연구소에서 일을 했던 것 같고 예. 원래 직업이 페이스북 페이지까지 운영한 걸로 보여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것도 제 추측입니다만은 예. 우리나라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정보기관에서도 과학이라든지 화학을 담당하는 사람이 협조자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작전에 들어갈 때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이제 약학이라든지 독극물 부분의 전문가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런 전반적인 오퍼레이션 작전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여기 떠난 사람들 중에서 그런 작전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지 않을까 네. 싶은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이 꽤 수사를 빨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첫 번째로 사인을 즉각적으로 밝힌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초기 단계에서. 네. 이게 과거에 북한이 범행을 이제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된 사건들이 있고 네. 아무리 봐도 북한이 한 것 같은데 명확한 증거가 안 드러난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예. 북한이 한 것으로 확인된 사건들 중에 대표적인 게 82년에 이제 아웅산 노역 예. 폭파 사건하고 그다음 85년에 이제 칼 858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두 사건의 공통점은 초기 단계에서 용의자들이 모두 현장에서 체포됐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죠. 아웅산 때도 이제 3명의 북한 정찰총국 군인들이 한 명은 이제 체포 과정에서 사살이 됐고 2명은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결국 네. 수사기관에서 드러났고 네. 85년 칼 858 사건 같은 경우에도 김승일 그리고 이제 마유미라고 네, 불렸던 김현희죠. 김현희 두 사람이 이제 잡혔는데 김승일이 현장에서 이제 자살을 했죠. 그렇습니다. 독극물을 이제 씹어가지고. 근데 이제 김현희 씨 같은 경우에 뭐 내가 마유미다, 일본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결국 수사 결과 다 드러났거든요. 네. 그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4명이 일단 잡혔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결국 성공할 것이다.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나머지 3사람이 인접국으로 간 것이 확인됐다고 확인됐다. 했습니까? 그럼 여기 인접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말을 안 했지만은 네. 동남아의 국가의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확인이 안 되지만은 그 인접 국가와 결국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발표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 북한으로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문제인데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하면. 내 생각에는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사실 말레이시아도 북한하고 외교적 관계를 갖고는 있지만
사실 이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쿠알라룸푸르.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 세계 외신 앞에서 현장에 2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발표를 속속 하고 있는데 궁금한 거는요. 왜 이 시점에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김정남을 살해했을까? 김정남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그동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위협을 받았던 걸까?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김정남이 사실은 남한에서 그 많은 지인을 뒀고요. 또 현지 그 싱가포르나 동남아 등지에서 살면서 친구들을 많이 뒀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회주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네. 그리고 한국 친구가 많은데 김정은 참 불쌍하다. 그리고 나는 일본, 한국과 가까운 곳이라 가려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한국 드라마나 한국 노래도 상당히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하고 한국 친구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북한의 어떤 그 권부의 심기를 건드린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정남에 대해서는 이미 2013년 김정은이 그러니까 네. 정권을 잡고 난 뒤부터 사실은 이제 스탠딩 오더라고 그래서 예. 항상 네. 어떤 좀 제거를 해라라는 게 있었고 예. 예. 그 다음에 꾸준히 이제 그 국내로 들어오라라는 신호들을 보냈는데 김정남이 결국 이제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것들도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망명정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특히 이제 미국의 망명정부를 세운다, 또 몽골의 망명을 세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움직임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사실 이제 김정남이 상당히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었던 것이고 특히 이제 그동안을 보면 마카오와 중국, 그러니까 중국의 영내에서 사실 김정남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영내에 있을 때는 사실 건드리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중국 땅에서 만약에 할 경우는 상당히 북중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란 말이죠. 예. 지금 이 오늘 발표된 범인들을 보면 대부분 말레이시아 입국 날짜가 2월 4일, 뭐 2월 7일, 2월 1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국 날짜가 2월 13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마 북한 당국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말레이시아에 와서 출국한 날짜를 미리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북한 공작원들이 2월 1일, 4일, 7일 서로 어떤 시차를 두고 말레이시아로 집결했고 이제 이미 이전부터 사실은 이제 베트남의 여성 같은 경우는 이미 3개월 전부터 사실은 이제 접촉을 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부터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이미 이제 이 상황 자체는 준비를 해 있었고 그렇죠. 실제 실행 단계는 김정남이 출국하는 날짜, 이 날짜를 잡아서 결국 실행을 했고, 네. 그다음 범행 즉시 이 나머지 핵심 인물들은 다 지금 출국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그 비자가 이제 없는 나라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등하고는 비자 관계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먼저 뜬 인물들은 아마 북한에 직접 파견된 인물이고, 네. 아까 이야기했던 직접 요원이라는 네, 거죠. 그렇죠. 리정철 같은 경우는 이미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네. 한번 고정간첩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현종 의원께서 대략 설명을 해주셨는데 방금 들어온 그 말레이시아 경찰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리정철은 이미 체포가 됐고요. 리정철 외 4명의 용의자, 이희현, 홍성학, 리재남, 오정길 이 4사람은 지금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건 이 4사람이 각기 다른 날짜에 말레이시아 입국했으나 출국일은 2월 15일로 모두 동일했다는 겁니다. 2월 15일은 김정남에 대한 암살이 있은 직후입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 4명의 용의자에 대해서 추적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김정남, 우리는 김정남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 이 김정남을 직접 만나고 같이 이렇게 가까운 교류를 했던 사람들이 전해오는 김정남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관계자들의 싱크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이라서 너무 잘하거든요. 한국 친구들이 아주 그 사람들한테 뭐 식사라도 뭐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 붙여주는 사람이 그 문제도 깜짝 놀랐어요. 뭐가 먹고 싶은데? 닭발 먹고 싶으면 어디 닭발에서 문화가 조절하고 그 조절했어요. 존경했어요. 앞으로 살고 싶다고 존경을 했습니다. 자기 존경을 했어요. 한국은 가고 싶어서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가서 가짜의 범위에 준비가 돼가지고 하다가 가고 싶으면 어쩌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못하느냐. 어쩌면 자기만한테 어떤 이거 그거에 대해서는 마땅히 얘기를 안 해요. 저는 한인 것 같았어요. 한국 그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나오나는 나오나 뭐 다 좋아하잖아. 또 공명 뽑으시던가요? 네, 고향 노래.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노래방도 가가지고 나훈아의 그 고향으로 가는 게 진짜 울고 자, 박지훈 변호사. 네. 이 김정남 씨의 지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셨는데 저에게 들으면 사실 좀 비운의 황태자인가요? 그렇죠. 좀 인간적으로 안 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본인이 어쩌면 뭐 백초일탕에 어쩌면 엄마 따라서 본인이 돼야 될 사람인데 눈 밖에 나가지고 일본에 가다가 막 강제 추방당하기도 하고요. 아마 한국하고도 아주 교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노래를 네. 한다는 거 봤을 때는 중국의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뭐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왜 김정은이 이제 저렇게 살인을 명령했을까 이를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2월 16일이 김정일의 뭐 생일이라든지 그 직전에 했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이 좀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나. 네. 스탠딩 오더라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명령이 떨어져 있었는데 뭔가 어떤 독특한 예를 들어서 한국에 들어올라 한다든지 네. 다른 어떤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남이 어쩌면 이복 형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아니면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판단이 된 것 같고 인간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지금 속보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인데요. 중국 간의 협조가 없고 인터폴만 협조하고 있다. 그리고 용의자들은 일반 여권을 가지고 있지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시신의 신원, 김철, 즉 김철이라는 것은 여권, 김정남의 여권상의 이름이 김철이라는 얘기고요. 일반 여권이고 외교관 여권은 없다는 얘기는 외교관으로서의 신분상의 면책 특권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 시신 확인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즉 북한의 인도 여구가 있지만 본인들의 원칙에 따라서 부검을 실시했고 그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말레이시아 경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시신 인도를 가지고 인도를 해달라라고 좀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외교적인 북한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압박이 조금은 벽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오늘 발표를 통해서 이번 사건의 용의자들이 다 북한 국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네. 사실 이게 북한이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것들을 기획했고 실행했다는 걸 이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레이 경찰 당국에서도 시신은 가족들한테 우선적으로 일단 인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지금 현재 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김한솔 비롯해서 그렇죠. 지금 현재 마카오의 당국의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네. 있는데 만약 시신이 인양된다면 일단 먼저 가족들한테 먼저 인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아마 말레이 당국이 정확한 독극물의 어떤 이 출처 네. 이걸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미국 측에다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예. 독극물 자체가 그동안 썼던 독극물과는 좀 다른 용량의 독극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자기들 화학 무기도 많이 갖고 있고 독극물 종류도 굉장히 독한 독극물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성분에 대해서 말레이 당국이 좀 파악하기는 상당히 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독극물은 미국에 보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네. 그래서 보면 지금 재밌는 게 보면 이 4명의 지금 출국자들이 대부분 2월 15일 날로 표를 잡아놨는데 네. 문제는 받았는데 바로 사건 당일날 네. 13일 날 똑같이 다 출국해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로 보면 뭔가 이 사건 자체는 북한 당국의 저 요원들에 의해서 정말 계획된 네. 그런 범죄를 보여주고 일단 당일날 다 철수를 해버리고 네. 나머지 진짜 예를 들어 그 말레이시아 당국에 있던 리제남 같은 경우라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베트남인 이 사람들은 그냥 남아서 있었던 이런 상황 같습니다. 윤 실장님,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런 백주대낮에 어떻게 보면 CCTV가 사방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 시선이 쏠리는 그런 일이잖아요. 예. 북한이 왜 이 시점에 김정남을 자기 영토의 영향권에서 멀리 떨어지는 말레이시아 콜럼푸에서 이런 일을 감행했을까? 전 처음에 봤을 때 이거 너무 허술하다. 그 여성들의 어떤 그 행동 반경도 보면 너무나 좀 훈련받지 않은 공작원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그 이후에 전해지는 소식을 보면서 이게 과연 북한 당국에서 감행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 그렇게 정도였거든요. 일단 생각 거꾸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꾸로요? 북측의 이제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가. 네. 그러니까 좀 국제적으로 이게 드러나건 말건 간에 전략적 목표가 어찌됐건 김정남의 이제 목숨을 끊는 것이라면은 것이라면. 백주대낮이고 뭔가는 상관이 없는 거죠. 날짜도 크게 상관이 없고 좀 중국의 영향권이 아닌 자리면 된다. 네. 그리고 과거의 이 테러 사건들을 보면요. 최근 네. 요 몇 년 사이 유명한 테러들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벌어졌던 그 러시아 전 그 정보원에 대한 이제 예. 그
그렇죠. 우라늄과 같은 이런 물질을 통한 이 독극물 살인 사건이라든지. 예, 그 얘기가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제 호텔에서 아랍계 이제 지도자에 대한 암살 같은 게 있었는데 이 경우에 보면은 앞에 거는 누가 봐도 러시아 소행이고 뒤에 것도 누가 봐도 사실 모사드의 소행이에요. 국제적으로 99% 공인을 받는데 마지막 1%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이제 가해자에 대한 이제 용의자에 대한 인원 확보를 못했었던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럼 북한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이제 북측의 소행인데 만약에 직접적인 뭐 가해자의 증언이 없다라든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제 증언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시킨 사람이 누구다라고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북한 입장에서 이제 잡아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심증은 있지만은 물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북측에서는 그걸 뭐 그렇게 중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일단은 경찰 총국 요원이 개입된 걸로 보이고요. 용의자들의 국적이 북한이라는 것을 말레이시아 경찰에 확인해줬기 때문에 북한의 소행인 것은 거의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움직임인데요. 혈맹의 중국, 등을 돌리나 저희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석탄은 북한의 최대 수출품입니다. 전체 중국 수출의 40%를 차지하는데 어제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의 경제는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친중파인 김정남, 즉 김정남을 보호하고 있다는 중국의 허락도 없이 김정남을 북한이 암살한 것에 대한 중국의 굉장히 불편한 어떤 속내가 반영된 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만약에 이제 암살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 탄핵 국면을 벗어나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고 그 13일 그 이전에 또 IRBM 미사일을 썼어요. 고체 연료를 네. 해가지고 그렇죠. 미사일 쏘는 거는 중국 자체가 사드 지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싫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미사일 쏜 다음에 친중 인사하고 중국이 보호하는 김정남을 암살했다. 왜 이렇게 반대적인 행동을 하고 중국하고 지금 원수를 질라 그러느냐. 네. 왜냐하면 중국이 유일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후견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북한에. 후견인이요? 글쎄요. 아마 김정은의 어떤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김정남도 그렇고 IRBM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고 앞으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결국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로 돌릴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미국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수를 좀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어차피 뭐 추측이고 개연적입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김정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한 것 같진 않아요. 크게. 중국이 기분 나쁠 것은 분명하지만은 네. 김정은이요? 김정은이 네. 예, 중국이 기분 나쁠 것은 분명하지만은 네. 이 상황에서 뭐 중국이 생각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이 사건 때문에 뭐 깎아 먹는다든지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과의 갈등이 아주 높아지고 또 뭐 높아지고요.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도 사드 문제 같은 게 걸려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이런 일을 저지르더라도 중국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떤 이제 중요한 게 손상을 입히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못할 것이다. 계산이 있다면은 예.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좋은 시기일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대단한데요. 최용해가 뭐 급거 방중을 예.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지, 뭐 미안하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속마음은 근데 어쩔 건데 라는 게 그런데 어쩔 건데. 있겠죠. 예, 무서운 얘기. 야, 이현정이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북한이 이 석탄 수출로 하는 게 그 전체 경제의 한 40%. 예. 그렇죠. 1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IRBM을 이제 발사를 했는데 사실 중국이 북한이 여러 가지 현금을 가져오는 것, 경화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석탄, 아주 원자재를 수출해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중국이 그동안 보면 이제 부분적으로 사실 차단을 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수출을 차단했지 이렇게 전면적으로 차단한 것은 거의 없던 일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 측에서도 상당히 이제 북한의 행동에 대한 기분 나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앞으로의 행동은 북한의 행동에 따라서 이제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 이거를 얼마나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국에서 한 가늠자가 되겠죠. 아마 대북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얼마만큼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그냥 수출 중단뿐만 아니라 북한에 공급되는 원유를 얼마만큼 줄일 것이냐. 이게 아마 가늠자가 될 겁니다. 네. 김정남 암살에 관한 속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되는 소식은 채널A 종합뉴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